완제품 업계 종사자보다 트렌드를 잘 읽고 앞서야 성공할 수 있다. 손보익 LX세미콘 대표이사 사장은 과거 LG전자 전무 시절 한 강연에서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의 성공 키워드를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보익 사장의 시장 변화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LX세미콘은 디스플레이 구동칩이 전체 매출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주력 상품인데요. 디스플레이 구동칩의 전방 산업인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LCD 패널의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는데 하반기부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가격은 디스플레이 구동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폭발했던 전자기기 수요가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겹치면서 LCD 패널 가격의 하락세가 일시적 현상일지 아니면 장기화할지 쉽게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디스플레이 구동칩 비중이 높은 LX세미콘의 매출 구조를 고려하면 손보익 사장이 패널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보익 사장은 LX세미콘 디스플레이 구동칩 사업의 제품 구성비에서 올레드용 제품의 비중을 높이는 구조 개편을 통해 일찍부터 LCD 패널 업황의 급변에 대비해 왔습니다. 동시에 모빌리티와 메타버스에서 LX세미콘의 신사업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의 트렌드를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황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 LX세미콘의 실적 체급을 높일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구동칩 중심의 사업 구조 자체를 혁신해서 트렌드보다 더 앞서 나가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LX세미콘은 LX그룹이 LG그룹에서 계열 분리에 독립한 뒤 가장 시선을 모으는 계열사로 꼽힙니다. 새 동력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여러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보익 사장은 크게 모빌리티 시장과 메타버스에서 LX세미콘의 신사업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X세미콘은 LX그룹의 계열 분리 당시 전력관리 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배터리 관리 시스템용 반도체 등 전장용 반도체를 신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LX세미콘은 최근 연구개발 담당 조직인 PM 개발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전력관리 반도체 제품 개발을 위한 조직인데요. 손보익 사장의 신사업 육성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LX세미콘은 2021년 10월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일본 방열 소재 회사 FJ 머티리얼즈의 지분 29.98%를 68억 원에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의 소재 회사 지분 인수에 시장에서는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LX세미콘 관계자는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보익 사장은 전장용 반도체와 방열 소재를 묶어서 전장 관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LX세미콘은 2021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와 3D 비행시간 측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메타버스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자율주행차용 카메라의 필수 기술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차용 카메라의 대표적 솔루션인 라이다가 3D 비행시간 측정 모듈로 만들어집니다. 손보익 사장이 멀리는 메타버스 신사업과 모빌리티 신사업의 시너지 효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LX세미콘의 새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들여다보는 사업 영역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장용 반도체는 차량의 전장화 추세가 가속화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입니다. 메타버스는 최근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기술 회사들이 시장 진입에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플이 2022년 하반기 메타버스용 확장 현실 기기의 출시를 검토하는 등 시장이 본격 개화를 앞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손보익 사장은 LX세미콘이 신사업 연구 개발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실적 체력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손보익 사장은 LCD용 디스플레이 구동칩의 매출 비중을 낮추고 올레드용 디스플레이 구동칩의 비중을 높이는 제품 구성비 개편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LX세미콘은 2020년 말 기준으로 매출에서 올레드용 디스플레이 구동칩이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집계됐는데요. 손보익 사장이 LX세미콘을 이끌기 전인 2016년 12%에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손보익 사장은 앞으로 올레드용 디스플레이 구동칩의 매출 비중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LX세미콘의 최대 고객사인 LG디스플레이가 올레드 패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데 드라이브를 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트렌드포스 등 시장 조사기관들은 IT기기나 TV 등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전자기기들의 수요가 머지않아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폭발했던 전자기기 수요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손보익 사장의 올레드용 디스플레이 구동칩 확대 전략은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가 진정되는 시기에 더욱 빛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레드 패널은 LCD 패널보다 같은 크기의 패널 블록 안에 더 많은 수의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필요로 합니다. 손보익 사장은 올레드용 디스플레이 구동칩 수요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LX 세미콘의 디스플레이 구동칩 판매량 감소를 최대한 막아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2022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패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LX 세미콘의 디스플레이 구동칩 출하량이 TV용은 3%, IT 기기용은 15%씩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올레드용 디스플레이 구동칩은 LCD용 칩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패널 구동 기술 외에 영상 보정 기술이 별도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손보익 사장은 올레드용 디스플레이 구동칩의 판매 비중을 확대하면서 LX 세미콘의 수익성 개선도 바라볼 수 있는 셈입니다. LX 세미콘은 2020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942억 원을 거뒀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LX 세미콘이 2021년 영업이익 3,667억 원, 2022년 3,752억 원을 낼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런 영업이익 급증세에는 글로벌 파운드리 공급 능력 부족에 따른 디스플레이 구동칩 가격 고공행진뿐만 아니라 올레드용 디스플레이 구동칩 비중을 확대하는 손보익 사장의 전략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1년 동안 LX 세미콘 주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 최저가를 보인 뒤 2021년 7월 최고가 12만 9,700원의 장을 마감하는 등 한동안 추세적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이 실적 호조세에 뜨겁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LX 세미콘 주가는 10월 6일 92,500원까지 떨어지는 등 추세적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전자기기 수요 둔화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LX 세미콘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본격적으로 퍼지던 시점입니다. 현재 LX 세미콘 주가는 다시 11만원대를 회복했습니다. 2021년 순이익 전망치를 기반으로 한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6.5배 안팎입니다. 동종회사인 대만 노바텍의 7배보다는 낮지만 대만 하이맥스의 4.5배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LX 세미콘의 주가 수익 비율이 둘 사이에 위치했다는 것은 과도한 고평가나 저평가가 아니라 LX 세미콘의 실적 수준에 걸맞은 평가라고 분석됩니다. 디스플레이 구동칩 시장에서 노바텍이 점유율 1위, LX 세미콘이 3위, 하이맥스가 4위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연구원들은 LX 세미콘 주가가 레벨업하기 위한 다음 모멘텀으로 실적보다 최근 추진하기 시작한 신사업들의 가시적 성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석은 손보익 사장이 LX 세미콘의 실적 체급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가 디스플레이 시장의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데 실패한다면 시장의 반응도 차가워질 것입니다. 손보익 사장은 LX 세미콘이 계속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실적을 내도록 하면서 신사업에서 성과도 내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보익 사장은 30년 이상 시스템 반도체 관련 사업에 종사한 기술 전문가입니다. 손보익 사장은 LG전자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 산하의 SIC 센터장과 SIC 연구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LX 세미콘의 사업 영역이기도 한 아날로그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LX그룹의 오너 구본준 회장은 손 사장이 지닌 시스템 반도체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일찍부터 높이 평가했습니다. 구본준 회장은 LG전자 대표이사를 지내던 2010년경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LG전자의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개발 임무를 당시 상무였던 손보익 사장에게 맡겼습니다. LG전자의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개발 프로젝트는 스마트폰 사업이 장기 부진을 겪으면서 더는 진행할 이유가 사라져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손보익 사장은 그룹의 반도체 계열사 실리콘웍스, 현재 LX 세미콘의 대표이사로 옮겨 계속 중용됐습니다. 손보익 사장은 2021년 LX그룹의 계열 분리를 앞두고 진행됐던 2020년 LG그룹의 연말 임원 인사를 통해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LX그룹 지주사 LX홀딩스 산하의 5개 계열사 대표이사들 중에서 사장은 LX판토스의 최원혁 대표와 손보익 사장뿐입니다. 그룹의 중추로 여겨지는 LX 인터내셔널조차 윤춘성 대표의 직급은 부사장입니다.
손보익 사장을 구본준 회장이 깊이 신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본준 회장은 LG반도체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현대전자에 흡수합병될 때도 회사의 매각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등 이전부터 반도체 사업에 애착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LX세미콘을 향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 회장은 LX홀딩스 산하 계열사들 중 LX세미콘에서만 미등기 임원을 지내면서 경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LX세미콘 양재 캠퍼스에 집무실도 마련했습니다. LX세미콘은 LX그룹이 LG그룹에서 독립하던 당시부터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계열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전자업계 일각에서는 LX세미콘의 사업 구조가 디스플레이 구동칩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점을 들어서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손보익 사장은 업계의 우려를 싣고 오너가 반도체 사업에 보이는 애착과 기대를 실현해줄 사람으로서 신뢰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그가 신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든든한 힘입니다. 동시에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손보익 사장은 LX세미콘의 실적 측면에서 구본준 회장의 기대를 충족해가고 있습니다. 신사업을 통해서도 구본준 회장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면 시장의 LX세미콘을 보는 시선도 더욱 뜨거워져 있을 것입니다.